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마켓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주 후반 주말 이번 주 초까지 미국 임상종약회 ASCO 일정이 있는 관계로 관련 내용들을 또 방송을 드렸었고, 오늘은 챗GPT 관련주 샘 알트만,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알트만이 내일 모레 9일날 방한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챗GPT와 거기에 대한 또 관련주 분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내용 들어가 보면요. 샘 알트만은 나이가 젊죠. 85년생 유대인이다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이 챗GPT 아버지라고는 하는데 직접 개발한 개발자는 아니고요. 그 스타트업 창업 그리고 이제 요 Y 콤비네이터 주로 이제 투자자죠. 경영자, 투자자 그런 쪽이고 그러면서 이제 챗GPT 개발 그리고 오픈 AI 개발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개발자로서라기보다도 다른 이제 뭐 자본을 끌어온다던가 하는 그런 뭐 영향들이 있어갖고 상당히 또 기여를 많이 했던 샘 알트만이 되겠고요. 그 샘 알트만 지금 오픈 AI 투어라고 해갖고 지금 17개국 투어 주로 뭐 유로존 그리고 뭐 아메리카, 아시아 다 지금 돌고 있는 지금 시점들 되겠는데 이름은 오픈 AI 투어 2023 그렇게 해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뭐 등등 해서 17개국 투어를 시작했다. 그중에 뭐 유럽 몇 개 국가들은 이미 또 간 나라들이 있고 그런 지금 시점들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내일 모레 9일날 방한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최근 그 보면은 요 지금 이 17개국 도는 나라들 보면은 유독 지금 중국이 제외돼 있는데 중국이 제외되어 있는 특징 최근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보면 이제 그 애플의 이제 팀 쿡이나 또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 등등 뭐 그 중국에 이제 방문을 해갖고 친중국적인 발언. 그래서 중국인들은 또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반면에 미국의 또 정부 관료들은 상당히 경악하게 했던 뭐 지난주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팀 쿡은 뭐 애플과 중국은 뭐 상호 협력 관계다. 뭐 굉장히 뭐 상투적인 얘기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또 중국의 우호적인 발언들 또 일론 머스크도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서로 얽혀있는 샴쌍둥이처럼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테슬라는 뭐 미국과 중국 간에 디커플링이 일어나 있는 일, 망단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좀 뭔가 분열이 심화되는 부분들을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또 반갑게 화답을 하고 또 미국의 관료들은 상당히 또 경악했던 그런 면이 있는데 요 샘 알트만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뭐 정치적인 철학이나 이런 뭐 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챗 GPT 자체가 중국에서는 이제 금지화돼 있기 때문에 금지화돼 있기 때문에 가서 뭐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없죠. 지금 오픈 AI 투어라고 지금 계속 글로벌 각 국가들을 도는 부분들은 역시 AI 규제에 대한 면들. 어떤 나라는 과도하게 AI 규제가 좀 너무 심해가지고 좀 완화된 입장을 완화된 좀 정책들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에 또 가는 거고 또 어떤 나라는 AI 규제에 대해서 너무 또 느슨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경각심을 주고자 지금 오픈 AI 투어를 지금 뭐 갖는다 그런 지금 얘기들이 있는데 이 샘 알트만의 입장에서는 AI 규제가 뭐 꼭 나쁘게 생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뭐 챗GPT가 좀 그쪽에 있어서는 선점한 입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AI 규제가 각 국가마다 적절한 수준이 들어간다면은 이제 차기 새롭게 이제 진입하는 그 후순위 개발사들이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또 부담이 되고 이미 선점해 놓은 또 샘 알트만 입장에서는 그 새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경쟁자들이 여러 가지 규제 환경에 묶인 부분들은 또 유리한 면이 되기 때문에 꼭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반면에 또 AI 규제가 또 너무 또 강하게 뭐 심지어 뭐 중국은 아예 금지가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또 규제가 너무 또 과한 경우에는 또
챗 GPT, 오픈 AI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면들이 앞으로 이제 개발과 또 이게 상당히 또 정착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수준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그리고 그 적절한 수준이 또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딱 명확한 어떤 기준이 아직은 서 있지 않은 시점들이라 각국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이 규제에 대해서 너무 좀 강한 나라들은 좀 완화된 입장을 유도하고, 또 너무 규제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는 규제에 대해서 좀 느슨한 그런 편들인데 거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또 인식, 경각을 시켜준다,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의미가 되겠고요. 현재 챗 GPT 있어서는 벌써 작년도 연말부터 상당히 이미 테마가 한번 불고 지나갔죠.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있어서 챗 GPT 테마주들 나름 또 한 10배 가까이 주가가 크게 올라간 그런 종목들, 물론 지금은 또 많이 반락해 있는 시점들 되겠지만 한 바퀴 또 돌고 이제 또 한 3, 4개월 가까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입장이 되겠는데요. 현재 챗 GPT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단어 학습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완전 생각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으로서 뭐든지 척척해준다 그런 것보다는 가장 자연스럽게 또 단어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모델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상당히 또 천문학적인 학습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 대중들한테 먼저 공개함으로써 어떤 환경들 또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약간이지만 좀 회수하고자 해서 작년에 이제 먼저 이제 선공개하는 그런 양상이 됐었고요. 현재 주로 쓰이는 부분들은 역시 어떤 궁금한 사항들 아니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 챗 GPT가 자세히 또 대답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 붙어 해갖고 지금 AI 관련해 갖고는 그림이든 또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씩 조금 대중들한테 친숙해지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는 되고 있고요. 그러나 챗 GPT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대중들한테도 가장 도움이 되려면은 역시 프로그램 만드는 부분들이 되겠죠. 우리가 이 개발자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자들이야 다양한 이제 또 프로그램 언어를 또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고 또 서로 만든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시간은 많이 들지만 충분히 또 자기가 어떤 원하는 구성들을 만들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 일반인들은 굉장히 좀 먹먹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에 있어서 아니면 이 주식에 있어서 어떤 특정 시점에 조건 검색식이라고 한다면은 HTS, 보통 HTS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그걸 나는 어떤 보조 지표를 굉장히 또 중시해, 나는 어떤 재무적인 또 비율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 그걸 선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면 좀 더 나는 항상 보면 시장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 생기고 어떤 특성이 생기면은 거기가 주가가 또 급등하는 자리더라 하는 그런 특성, 어떤 특징점 있는 자리들을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상당히 또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최근 보면 한 몇 년 사이에 증권사들에서도 API 관련돼 갖고 상당히 일반인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많이 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도와주는 프로그램 언어의 한계를 좀 극복해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제공하고 하는데, 챗 GPT 역시도 마찬가지죠. 챗 GPT는 더 적극적이죠. 우리가 어떤 이런 항목들을 내가 어떤 주식의 차트 추이를 비교한다 등등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게 또 어떤 것이니 하면 그 다음 단계 또 이제 또 서술이 그래도 한 1, 2분, 2, 3분 축축축축 나오면은 조금 더 난 구체적으로 난 여기에서 좀 더 요런 기능까지 원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서술을 해주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가지고 다 이제 프로그램도 짜주고 하는 그런 구조까지는 가는데, 그래도 역시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과거 이제 AP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 학습도 좀 돼야 되는 수준, 그렇지 않고는 좀 그걸 설명서, 사용 설명서들은 한 10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 이상 있다고 해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도 일반인들이 학습하면서 넘기기는 좀 어려운 면들이 있었는데, 챗 GPT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얼추 유사한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그 장벽들을 상당히 또 그 일반인 완전히 그냥 순수하게 뭐 컴맨까지는 아니어도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조금 노력을 하고 조금 여기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이게 좀 더 챗GPT가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잘 선별해 갖고 넣으면은 이런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렇게 짜주는 단계까지 되는데, 그럼 과거와는 또 많이 다른 거죠. 과거와는 달리 이런 프로그램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순수 일반인도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짜갖고 이걸 이제 또 뭐 직접 이걸 또 이제 구동시키는 구글의 뭐 콜앱이나 이런 데 이제 활용해 가지고 이 챗GPT가 짜준 프로그램을 그냥 뭐 단순히 집어넣어갖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돌려본다든지 그걸로 어떤 결과물들을 추출한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도 또 한계점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요 챗GPT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미래, 그리고 챗GPT에 부수적으로 또 각 기업들이 돈을 또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역시 좀 알고리즘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현재 보면 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이걸 뭐 만들어줘도 결국 가장 핵심적으로 거기에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했던 사람이 나는 이걸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A라는 이미지와 B라는 이미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가 생각하는 요 특성에 가장 잘 알맞는 그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딱 이제 짚어주면은 사실 일반인도 프로그램 언어의 장벽을 다 극복하고선 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알고리즘 부분은 아주 취약해요. 챗GPT가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에 근접해서 한 뭐 8, 90% 가까이 근접해 갖고 이걸 짜주는데, 알고리즘 추천 부분 그리고 알고리즘을 나는 A라는 것과 B라는 것, C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요런 특징을 가장 중시해 하고선 이 이용자가 이걸 챗GPT한테 물어봤다 했을 때 거의 그 뭐랄까요? 한 뭐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5% 미만? 내가 얘한테 요청한 거는 이런 알고리즘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좀 동떨어졌다기보다도 딱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알고리즘 정도 추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말짱 소용이 없는 거죠. 껍데기는 굉장히 비스무리하게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짜놨다 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되고 일종의 뇌나 마찬가지인 그 알고리즘 자체가 가장 그 이용자가 지금 필요로 하는 내용에 적합한 게 이게 부여가 되지 못하면은 상당히 또 쓸모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약한 상태. 그래서 앞으로 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또 이러면서 챗GPT에 대한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챗GPT 이용자들 사이에도 이런 알고리즘들 여기 있어가지고 상당히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걸 또 이제 또 유료화 할 수도 있겠죠. 각각의 또 유료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면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그래도 쓸만한 수준까지 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은 요 알고리즘을 이렇게 추천하고 또 소개하고 이렇게 적합한 걸 뿌려주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미미하다. 그래서 현재 좀 프로그램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자기가 어떤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든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해서 챗GPT를 뭐 이제 하루 이틀 3일 뭐 한 일주일 2주일 하고선 막 해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깜짝 놀라죠. 일단 이걸 구글 콜앱에 들어가고 이걸 직접 돌려보니까 진짜 내가 원했던 그게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탁탁탁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놀라운데, 문제는 또 이게 그 결과물을 보면은 내가 원했던 것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의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아직은 한계인 거죠. 챗GPT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알고리즘, 구체적인 알고리즘들을 정확히 찝어주고 또 그걸 상당히 가장 뭐랄까요, 가장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부합한 것들을 이렇게 추천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효용성이 거의 뭐 지금 단계에서도 챗GPT 갖고선 프로그램 언어 하나 더 모르는 사람도 쓸 수 있다, 그 정도가 되는데 알고리즘 부분에서 결국은 다
그럼 뭔가 굉장히 신기하고 뭔가 기대감이 이제 가득 찼는데 막상 결과물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은 또 이게 맹탕이구나 이런 결과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면들이 되고요. 저도 작년도 뭐 가을이나 올 연초에 그런 챗GPT 또 활용해 갖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또 뭐 이쪽 또 전문성 있는 이 또 관련 종사자들도 좀 데려다가 이걸 만들어 보면은 항상 그 알고리즘 부분 거기에서 딱 원하는 부분이 약간 좀 많이 좀 아직은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 챗GPT 이제 챗GPT 관련주 주식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들어가 보면요. 그 챗GPT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으로 좀 뭐 대화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는 좀 많이 쓰는 그런 지금 면들인데 요 AI 관련주들 요걸 묶어서 이제 챗GPT 관련주라고 보통 하죠. 근데 이 AI 관련주들은 주로 이제 다양한 어떤 예외들 어떤 표준화되고 일반화된 그런 특성에서 약간씩 벗어난 그 예외들을 이제 학습시켜 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떤 상품화를 시키는 그런 지금 양상들로 주로 되고 있는데요. 종목들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 10종목 정도 될 건데 이 중에는 좀 지난번 연말 연초 요 관련주 테마 때 주가가 많이 좀 떴었던 그래서 좀 귀에 낯익은 종목들도 몇 개 있고요. 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종목들도 몇 개 있고 그런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투임이라는 회사를 지금 보겠습니다. 투임이라는 회사는 주로 지금 뭐 챗GPT 관련 AI 관련주들 놓고 보면은 주로 그 유형들이 어떤 이제 영상 내지는 또 이미지상의 그 어떤 차이점들, 특성 이런 걸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또 주로 상당히 많은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이제 언어 기반에서 언어적인 특성들을 또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검사 장비라고 합니다. 이게 첫 보기에는 그냥 장식장처럼 생겨가지고 장식장 안에 컴퓨터도 넣어놓고 또 뭐 저 뒤에 막 타이어도 넣어놓고 뭐 이것저것 막 넣어놓은 것 같은데 요게 이제 트임의 그 인공지능 탑재 뭐 검사 장비다 그러고요. 기본적인 원리와 기능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타이어가 이제 완제품이 공장에서 이제 뽑아져서 나왔다 하면은 그 중에는 분명히 또 불량이 있겠죠. 이 불량 주로 이제 눈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검사를 해갖고 어떤 하자가 있는 것들을 이제 또 속가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인력들이 주로 있는데 요 트임의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요걸 상당히 좀 이제 그 장비 트임이 만드는 그 장비 안에다가 이걸 넣어놓으면은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하자나 기스 이런 거 외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이제 어떤 성분이나 성질에 있어서 문제성이 있는 거 그런 것까지 좀 속아낸다 하는 게 이 트임의 또 검사 장비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보통 이제 검사를 했을 때는 어떤 하자 있는 물품의 97% 정도까지 이게 육안으로 그래도 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반면 트임의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9.5% 이상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 있고요. 트임은 재작년이죠. 21년 11월 달 그때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졌었고요. 그때 마침 또 22년 뭐 연초나 상반기가 대세 하락장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좀 빠졌었고 작년도 한 가을 정도에 저점을 한번 찍고선 그리고 12월 달 1월 달 넘어오면서는 또 챗GPT AI 열풍 그런 가운데서 낙폭을 기반으로 상당히 반등을 했다가 다시 좀 반락해 있는 그런 지금 상태 또 투입이 되겠고요. 그 주로 오늘 요 종목들 뭐 다음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되겠는데 오늘의 이 챗GPT 관련 기업들은 뭐 밸류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게 아니고 밸류는 좀 많이 형편없는 기업들이 많죠. 예를 들어 뭐 시가총액은 5천억 1조다 했을 때 막상 재무적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 놓고 본다면은 뭐 500억, 1000억 미만 혹은 심지어는 뭐 자본 잠식으로 새로운 어떤 이제 유상증자나 재무적인 어떤 수혈이 없을 경우에는
한 6개월, 1년 이내 자본 잠식 노출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 게 또 이제 뭐 이런 챗 GPT AI 관련주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참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주식 시장 자체가 좀 밈화돼 있죠. 흔히 얘기하는 뭐 밈 주식, 어떤 테마가 불고 어떤 게 이제 그 시점에 트렌드로 꽂히게 되면은 뭐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또 무시하고 주가가 붕 떴다가 붕 뜨고 나서 대중들이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매물도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이 기업은 진짜 어떤 기업인가 하고선 하나씩 이제 또 뜯어보는 단계 되면은 주가가 다시 또 반락을 많이 하는 게 그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최근 뭐 2020년 코로나 국면 이후에 유동성 장치 이후에 특징들이 되기 때문에 밸류가 안 좋기 때문에 무시해 버릴 수도 없고 또 밸류가 안 좋기 때문에 막상 또 어느 정도 돈을 투입해서 막 좀 목돈을 또 투자하기도 또 그렇고 한 게 또 이런 챗 GPT 관련 이런 종목들이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보겠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언어 기반이 되겠죠. 언어 기반. 뭐 코난 자체가 뭐 만화의 코난도 있었지만 한국어 우리나라의 이제 자연어 분석 요거에 대한 이제 약어가 KONAN 해갖고 코난에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다 그러는데 이 글자 기반 AI 검색 시스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의 지금 가장 특성으로 본다면은 이 각 글자에 대한 똑같은 이제 하나의 이제 어구나 단어 이런 것들도 거기에 좀 더 근접한 단어가 있고 좀 더 먼 단어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더 나은 세상이다 이러면은 뭐 여기서도 이제 뭐 더 괜찮은 세상, 그리고 뭐 더 나은 사회 이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느 게 더 가까이 있는 그 뜻에 있어서 가까이 있는 건가 구분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 이제 단어뿐만 아니고 각 이런 어구들까지도 하나씩 이제 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걸 이걸 우리가 뭐 어떤 글을 쓴다 할 때에도 뭐 활용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역시 이제 저 검색어 기능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챗GPT나 이런 식의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검색어 기능들을 가져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 한국어에서 또 뭐 이건 뭐 한국어니까 또 어떤 유사한 뜻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더 이제 먼 뜻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화가 돼 있으면은 훨씬 또 유용한 그 정보를 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강점이 있는 게 코난 테크놀로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코난 테크놀로지는 작년도 이제 연초죠.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상당히 챗GPT 관련 이제 대장주로 테마가 붙으면서 주가가 또 크게 올라왔었고 그런 이후에는 지금 주가가 거의 한 절반 정도 또 빠져 있는 가운데 한 두어 달 정도 좀 누워 있는 상태 코난 테크놀로지가 되어 있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핀텔이 되겠습니다. 핀텔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CCTV 분석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런 이제 영상 분석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 분석 관련된 또 챗GPT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어떤 특정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이제 뭐 하루 종일 돌아가겠죠. 어떤 특정 위치에 뭐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했을 때 24시간 내내 CCTV가 돌아가도 24시간 중에 뭔가 수상한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날 하루 종일 없을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열흘에 한 달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예외적인 그 특정 행동들이 사실은 또 무서운 행동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찝어내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 뭐 손을 흔들면서 이제 구조 요청 신호 그럼 우리가 뭐 친구를 만나서도 손을 흔들겠죠. 친구를 만나서 손을 흔들 때 근데 반면에 지금 위험에 처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뭐 갑자기 이제 심장에 막 이상이 생겨서 위험에 처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금 길을 가다가 뭐 도둑을 만나서 큰 위협에 처했다. 뭐 등등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손을 흔드는 거는 다른 패턴이 있다. 그 다른 패턴들을 이제 여기서 미리 이제 기억해 놨다가 분명히 이게 손을 흔들어도 이 사람이 이제 친구를 만나서 손을 흔들었다. 손을 흔들어도 그냥 단순히
저쪽에 이제 뭐 차들이 오는데 차에 사람이 있다고 그냥 알리는데 손을 흔들었다가 아니고 이건 구조를 요청하는 손 흔듦이다. 이건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기 어려운 그 특별한 그 신호다 했을 때는 즉시 요걸 인지해서 이제 뭐 중앙 관제센터나 이런 데다가 바로 이제 이게 센서에 울리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준 게 핀텔의 또 이 핵심적인 기술이다 그렇게 되고요. 그럼 흔히 또 자주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상당히 예외적이지만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늘 또 상업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요즘은 무인 점포들이 상당히 많죠. 어린이들 뭐 문방구, 또 아이스크림 가게 뭐 등등 해갖고 무인 점포들이 상당히 있는데 무인 점포에서도 사람들이 대부분 하루로 치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백 가지 이제 동작들을 할 것인데 그 중에 얘가 집어내야 될 거는 훔치는 게 되겠죠. 훔치는 게 몰래 가방에다가 이제 물건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훔치는 건데 그 무인 점포에서도 이제 사람의 행동 이거는 일상적으로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하고선 관심이 있어서 이걸 이게 보는 행동이다. 이거는 또 그렇죠. 그런 반면에 이거는 상당히 이건 도둑질하는 행동이다. 이거는 센서상으로는 이 뭐 옆이나 뒤로 이렇게 적어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숨어서 하지만 요거는 도둑질할 때 주로 하는 그 행동이다 해서 이제 센서가 그 특수한 다른 그 상황들을 또 인식해 갖고 또 중앙관제센터 바로 또 이제 센서가 이게 감지가 넘어오게 하는 그런 등등. 그래서 핀텔은 사람의 동작에 대한 부분, 사람의 동작의 어떤 특정 예외, 아주 미세한 것 같지만 일상적인 것 같지만 똑같이 손을 흔들지만 이 손을 흔든 거는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다. 이런 거를 구별하게 하는 그 빅데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핀텔이 돼 있고요. 그 핀텔에 있어서는 작년도 올해죠. 올해 이제 2월 달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제 계속 한 3개월 정도 좀 빠지다가 5월 달 초 이후에 그래도 주가가 좀 반등세, 반등하면 또 조용하게 며칠 있다가 또 반등하면 조용하게 며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게 최근의 시점들 또 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에 있어서는 솔트룩스가 되겠는데요. 솔트룩스는 AI 기업용 챗봇을 뭐 맞춤 제작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뭐 LG 플러스 헌법재판소 뭐 키움증권 뭐 등등 해갖고 이렇게 쭉 있는데요. 솔트룩스의 이런 뭐 핵심적인 이런 이제 제품들은 우리가 많이 좀 접하죠. 요즘은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뭐 그 기업에 있어서 어떤 좀 요청 사항이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고 했을 때 무조건 이제 콜센터 뭐 1544, 1588에 몇 번에다 전화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뭐 증권사들도 그렇고요. 금융사나 증권사뿐만 아니고 많은 데서 이제 톡을 주로 하죠. 톡을. 그 보통 이제 뭐 증권사 뭐 콜센터 전화하면 아무래도 뭐 대기 시간 좀 있다 보니까 대기 시간 안내 톡에다가 이제 그걸 상담을 저걸 하시면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해갖고 그렇게 그 뭐 어떤 궁금한 사항들이나 또 불편한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걸 하면 가장 보편화되고 일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요 챗 GPT 요 챗톡이 챗봇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 상세하게 그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좀 설명을 해주고 뭐 그러다가도 안 되면은 이제 뭐 상담원을 이제 전화를 대기 예약을 걸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솔트룩스에서 주로 만드는 그 시스템들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작년도 12월 달, 1월 달 주가가 상당히 대장주 나름 그 시점에 이제 테마 대장주로 상당히 크게 움직였다가 3월 달, 4월 달 흐름에서 한 주가가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좀 반락을 했다가 최근 기조에서는 한 2달 정도 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또 좀 모색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럴 때가 가장 좀 예를 들어 차트를 보면은 가장 알쏭달쏭 할 때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단기적인 요 2월달, 3월달 초대량 거래에 붙었던 그 매물들도 좀 소진이 되고 이제 거래량도 조용해져 갖고 이제 다시 이제 좀 탄력 좀 받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드는 반면에 또 어떻게 이게 뭐 이게 일봉 차트지만
주봉이나 월봉에서 보면 여지없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여지없이 헤드앤숄더로 나와 있겠죠. 여기가 이제 왼쪽 어깨, 여기가 이제 가운데 머리, 여기 요 반등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리들이 또 이제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난해하죠. 이게 또 중기적으로 딱 고점을 의미하는 헤드앤숄더의 이제 주가 급등 후에 또 상투권의 그런 영역일 수 있을 그런 또 우려감. 근데 또 이러고 있다가 또 주가가 어느 정도 갑작스럽게 다시 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또 탄력을 받으면서 신고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또 종종 적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우리 자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딱 무조건 이러면은 요거는 오르기 위한 오히려 헤드앤숄더다. 요거는 이제 빠지기 위한 헤드앤숄더라. 딱 이제 뭐 거래량이나 어떤 차트 지표에서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역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면들이 있는데 또 그렇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혹시 주식을 이미 주가가 뻗을 대로 충분히 막 10배, 20배, 30배 이상 뻗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또 한 두세 달 조금 이제 조정받았다고 거기서 뭐 굳이 사는가? 차라리 새로운 사이클이 새로 시작될 종목들을 사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또 들겠죠.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텔레칩스가 되겠는데요. 텔레칩스는 원래는 이게 자율주행 관련주였죠. 자율주행 관련주였는데 현재 또 이제 AI 관련주로 상당히 좀 묶이는. 그래도 앞선 종목에 비해서는 뭐 밸류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밸류 기반이 그래도 좀 있는 텔레칩스가 지금 되겠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요 NPU죠. 주로 요 CPU 그리고 GPU, NPU 중에서 AI에 대한 뉴럴 프로세싱 유닝, 즉 사람으로 치면은 신경망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를 또 만드는 텔레칩스가 되겠는데 여기는 AI 전용 반도체를 이제 설계해서 주문사에다가 설계해서 설계한 걸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텔레칩스가 되겠고요. 역시 챗GPT나 이런 쪽들은 고성능의 이제 NPU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면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슬슬 좀 관련주로 묶이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되겠고요. 텔레칩스의 주가 양상들은 뭐 그렇게 여기 주간 차트가 되겠네요. 이건 주간 차트라 상당히 지금 긴 관점들인데 여기 2020년 여기 3월달 여기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유동성 장세 시작 시점. 그리고 20년도 연말과 연초 그때 이제 IT주들 이제 또 많이 치고 올라가던 20년 4분기 연초 요 시점에 주가가 좀 치고 올라갔다가 그러고는 이제 21년도 22년도 계속 좀 정체 구간들이죠. 계속 정체 구간. 그리고 22년 이제 대세하락기 있어서는 주가가 다시 반락했다가 그리고 23년도 현재 시점 다시 또 어느 정도 또 반등해 있는 시점들이 되는데 텔레칩스에 있어서도 여기 텔레칩스에 있어서 보면은 과거 지금 주가의 상승기 그리고 주가의 반락기 시점들 모두 그렇게 뭐 요란스럽진 않았죠. 주가가 좀 강할 때도 거래량이 일시적으로는 조금 터지는 척하는 시점들이 있어도 주로 이제 거래량 그렇게 대량으로 터지지 않고 계속 한 3년째 등락 국면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기의 어떤 시점, 뭐 이게 또 GPT 관련으로서든 아니면 이거에 뭐 좀 원래 본업 관련이든 주가가 신고가를 또 치고선 새롭게 시장에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또 열려 있는 기업이 텔레칩스가 되겠고요. 다음 종목은 플리토가 되겠는데요. 플리토는 이제 번역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말 뭉치들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집단지성 번역 서비스 그리고 기업용 언어 데이터. 물론 이 기업도 뭐 밸류나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상당히 좀 엄두는 안 나죠. 단타치기에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재무제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면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만드는 회사들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챗 GPT 관련해서 관련 있는 어떤 또 기술 관련해서 지금 보자면은 좀 딱딱한 문어체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말에 대한 이제 구어체 데이터를 상당히 좀 방대하게
보유해서 그걸 이제 어떤 덩어리화 시켜서 이걸 묶음을 계속 갖고 있고, 그걸 이제 또 원하는 또 기업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또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에 제공하는 게 이제 플리토의 역할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하는 얘기들이야,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들도 사실 그렇게 또 천편일률적이진 않죠. 예를 들어 같은 뭐 단어나 같은 의미를, 예를 들어 강원도에 오래 사신 분, 또 뭐 전라도에 오래 사신 분, 또 경상도에 오래 사신 분, 다 어떤 특정 표현하는 언어의 단어나 어구가 또 상당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또 이제 산업별, 기업별 이제 전문 용어들, 예를 들어 뭐 의료 관련된 이제 전문 용어다 했을 때 그것들도 이제 그 구어체 데이터 있어 갖고는 말로 이제 똑같은 이제 병에 대한 어떤 질환명, 그 질환에 대한 어떤 뭐 특성에 대한 또 이제 용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게 서로 또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각 산업에 있어서의 산업별 전문 용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각 그 기업들이 그런 이제 어떤 서비스를 만들겠다 했을 때 이런 용어적인 한계, 언어적인 장벽에 막혀가지고 상당히 또 정확치 못한 어떤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걸러줄 수가 있는 기능들이 되기 때문에, 이 플리토는 이 언어 관련해 갖고 이런 뭐랄까 굉장히 좀 방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상당히 이제 방대하지만 그걸 단순화시키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플리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플리토의 주가 양상들을 보면 이건 일봉 차트가 되겠죠. 22년도 작년 여름부터 보면 작년 11월, 12월 달에 오히려 주가가 많이 반락을 했고요. 그리고 1, 2월 달에는 또 다시 빠졌던 걸 다시 이제 또 반등하는 양상. 그리고 올 봄 다시 반락, 현재는 다시 상승, 이런 지금 양상들 되고 있는데, 예. 네, 이 기업도 차트 뭐 면으로 보면은 벌써 뭐 한 작년도 한 여름 이후에 보면 주가가 반락한 구간들이 한 2번 정도 나타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특정 이제 딱 라인을 두고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막히기를 반복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딱 이제 마지막 순간들이죠. 보통 이제 뭐 역배열의 이제 마지막 자락, 그런 위치들이라 차트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재무제표 밸류로 봤을 때는 참 또 엄두가 안 나는 또 플리토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링크 제네시스가 되겠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분석 AI 프로그램 이런 지금 부분들이 되겠고, 여기도 아까 앞선 종목들 뭐 트임이나 이런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사 장비 개발로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지금 회사가 되겠는데, 링크 제네시스도 영상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분류하고 인식하는 그런 작업의 특성들인데, 여기는 아까는 그 특정 동작이었죠. 문제성이 없는 동작, 그리고 문제성이 있는 동작. 대부분 99.9%의 이제 문제성이 없는 동작 속에서 0.1%의 문제성이 있는 동작을 이제 24시간 CCTV 속에서 그걸 이제 캐치해내는, 거기에 이제 주 목적을 둔다면, 링크 제네시스의 특징은 어떤 영상이든 이미지든 거기에서 일종의 틀린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이제 연구원이, 반도체 연구원이 이제 반도체 이제 그 공장 안으로 지금 이제 들어간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착용해야 되는 거는 이런 장갑을 착용해야 되고, 이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이런 뭐 띠를 둘러야 되고, 뭐 방호복을 입어야 되고, 뭐 등등해서 뭐 어떤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실수로 뭐 장갑을 안 꼈다, 아니면 장갑을 꼈는데 장갑에 뭐 어떤 구멍이 나 있다, 뭐 등등 그런 문제성 있는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숨은 그림 찾기, 내지는 이제 또 영상 속에서의 숨은 그림 찾기,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가장 포인트, 목적을 두는 게 이제 링크 제네시스의 또 영상에 대한 인식 기술들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제 최종 단계 차가 이제
다 이제 공정에 수백 가지 공정을 거치고선 완제품이 딱 나왔다 했을 때 이 완제품 속에서 무언가 지금 빠져 있는 거, 무언가 지금 어떤 공정상에서 뭐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뭐 빠뜨려져 있는 아주 미세한 것이 있나? 그걸 또 이제 잡아내 주는 것까지 이런 식의 이제 역할들을 하는 게 링크 제네시스의 기술이 되어 있고요. 링크 제네시스는 이게 뭐 주간 차트 되겠는데 2018년 이후 2018년부터 보니까 이렇죠. 그 이후에는 등락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밑으로는 한 5,000원에서 위로는 한 10,000원대 초반 이 정도. 그 뭐 등락이 또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거의 한 3년 이상의 시점들에 있어서 주가가 한 3배 이내에 바운드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양상들 보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현재 시점도 역시 한 중간자락 정도 됩니다. 중간자락보다는 약간 아래 영역대에 있는 게 뭐 링크 제네시스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종목은 위세 아이텍이 되겠습니다.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 AI 비전문가용 코딩 프로그램 뭐 제공.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챗GPT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궁극적으로 또 가장 또 앞으로 개발이 더 진화돼야 될 부분들이 그쪽 이제 비전문가용 코딩 프로그램 이런 쪽인데 위세 하이텍은 이런 걸 지금 이미 이전부터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와이즈 프로핏이라는 이 회사의 이제 어떤 모델 유료 모델 거기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단계별로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게 어떤 거냐 거기에서 이제 또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계속 줘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또 짜주는 코딩 없이 이제 AI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들인데 그래도 그렇게 뭐 또 쉽지는 않죠. 그게 이제 선택하고 어떤 여기에 대한 얘가 의미하는 거 선택하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도 또 이제 이게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는 것도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또 굉장히 쉽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면들이 있고요. 위세 아이텍에 있어서는 작년도 올 연초죠. 1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올랐었고요. 거의 한 9,000원, 10,000원 수준에서 한 3배 정도 탄력적으로 올린 양상들이 있었고 다시 이제 좀 반락을 하고 그러고 이제 한 2달 정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또 위세 아이텍이 되겠고요. 다음 종목은 셀바스 AI 시간이 지금 2시 52분이네요. 셀바스 AI는 뭐 음성 인식 기반의 AI 뭐 국내 1위다 그러고 워낙 또 연말 연초 이제 주가 이것도 대장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소한 종목은 아닐 것 같으니까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고요. 알체라도 역시 뭐 그냥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들어봤죠. 뒤에 종목이 다 그러네요. 알체라 같은 경우도 같은 또 영상 인식 인데 아까 앞선 또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여긴 굉장히 얼굴에 특화됐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면 이제 어떤 몸동작에 상당히 예외적인 어떤 부분을 이제 집어내는 거,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예외적인 걸 집어내는 거, 또 어떤 숨은 그림 찾기 어떤 뭐 그런 특성 있었다면 알체라의 특성은 얼굴 인식이죠. 보통 보면 뭐 중국의 뭐 상하이나 뭐 베이징 이런 데 있는 CCTV들이 그냥 CCTV에서 딱 이제 그 사람 그 얼굴에 대한 이거 뭐 데이터만 갖고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걸 뭐 인식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는데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체라는 그 CCTV 안에서도 사람의 이제 얼굴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건물이나 이런데 기업의 건물들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이 사람이 신원이 우리 직원이 맞는지 뭐 그런 걸 또 구분하는 데에도 또 쓰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알체라가 되겠고요. 알체라도 작년도 이제 연말과 올 연초 주가가 나름 또 이쪽 섹터의 또 대장주로서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올 봄에는 한 주가 반토막 정도 빠진 이후에 좀 한 7, 8주 정도 또 빈둥거리고 있는 알체라가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죠? 예,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샘 알트만의 뭐 또 방안 또 관련해서 챗 GPT 관련주들 분석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